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나여야 한다는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해바라기는 반드시 해바라기여야만 해요. 선인장은 반드시 선인장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선인장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장미를 스스로 몸에 붙일 수는 없고, 그렇게 대부분 하고 살지만, 그래서 그러면 도움을 준다 안 준다, 그리고 상처를 준다 안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나이기 위해서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이기 위해서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가깝게는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해도 욕을 먹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해도 욕을 먹고 그 일을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 말은 좀 이 말은 그래서 아비님이 그래서 계속 아비님은 아버지이자 농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밭을 갈듯이 반복적인 얘기를 하죠. 성장은 반복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가 나인 채로 내가 나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가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인장의 가시가 누군가의 피부를 찢을 수는 있지만 선인장의 가시가 누군가의 작은 가시를 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비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삶의 기준. 그리고 또 아비님이 제일 중요시 아비님의 말 속에 아비님의 말에 쓰는 단어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비님은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내가 도움은 못 돼도 저 말도 일견 듣기에 겸손한 말 같지만 도움이 못 된다는 말이 자칫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줬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위축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싫어서 도와줄 거야 하면서 용기를 내도 그게 오만함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건방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 사람이 점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나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줬는데 그거를
동정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성장해서 지혜로워지고 분별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까지가 도움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쓰는 단어가 뭐냐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선인장이 지나가는 사람을 핥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움츠러들 수는 없는 거예요. 선인장은 선인장이어야 하지.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살고, 의학군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살고 살리다라는 것이 어떤 의무나 뭣도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의학군이 살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살고 그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기준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늘 듣던 말인데요. 그렇죠. 저 말이 의학군에게 점점 심겨서 생명이 되도록 계속 바꿔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 늘 듣던 말인데요.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기 위한 애씀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살리려고 애쓰는 나의 애씀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안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실수를 겪죠. 나는 분명히 살리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게 상처가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었을 때, 타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론이 상처인 거예요. 결론이 상처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에 따르면. 지금 저 말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지만, 저 기준에, 내가 나다움의 기준에 비추자면 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의학군을 아무것도 못하게, 의학군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좋은 말이에요. 아비님은 좋은 말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고자 하거든요. 좋은 말이 죽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실제로는 나쁜 말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말들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방금 저런 말들. 도움은 못 돼도 상처라도 안 주고 싶어요. 저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분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님은 기준, 그러니까 의학군이 되는 데는 저 말이 의학군을 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움이 될까? 내가 손도 못 뻗어. 치안으로 볼까봐. 아니면 말 한마디도 못해. 상처가 될까봐. 그랬을 때 아비님이 저 기준을 새롭게 말해주는 거예요. 살고 살리다.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지 안 될지는 기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이 아니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도 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리려는 의지죠. 아비님의 말에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지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죠. 의지로, 그러니까 마음은 하기 싫지만, 두렵지만, 느낌은 의지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세요. 근데 그 결론이 상처인 거야. 결론이 상처래요. 그랬을 때 의학군은
내가 누군가에게 저 말에 비추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면서 확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기준이 상처 주지 않음이라면, 기준이 피해 주지 말자. 기준이 피해 주지 말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린 다 태어나지도 말아야 돼요. 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아비님이 주는 말은 하나의 의미심장한 기준이에요. 살리려는 의지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상처라면 양심에서는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상처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살리려는 의도로 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과하고, 아비님이 용서나 사과에 대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사과하고 또 배우고 잊으면 돼요. 왜? 내가 살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양심에서는 떳떳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걸로 어떤 타인을 밀어내는, 그 제일 쉽게 느끼는 게 내가 살고자 하는 걸로 누군가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겠죠. 그랬을 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럴 때 내가 냉정한가? 내가 냉혈한인가? 내가 냉혈한이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이렇게 결론이 또 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피해주지 말자라면. 그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틀렸을지 모르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는 이게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근데 내가 점점 허무가 깊어지고 우울함이 깊어지고 타인을 향한 미움과,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생명을 호흡하는 그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란 말은 오늘은 좀 안 맞네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타인에게 한 것은 열심히 사과하고 배우고 잊으면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번 살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고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또 잊으면 돼요. 왜? 기준이 살고 살리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상처를 준다 안 준다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겸손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질 수 없는 짐들을 좀 덜어주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정의 자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살고 싶어서 했고, 그 순간에는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설령 그것이 그 사람한테 모욕이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휠체어를 혼자 끌고 올라가는 게 운동하는 건 줄 몰랐어요. 휠체어를 혼자 앉아가지고 경사를 올라가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운동하는 중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여서 그냥 밀어준 거예요. 근데 밀어서 올려줬더니 아씨 이러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도와주지 말아야지. 결론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는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 결론이 그래서 다음에는 왜 저러고 있는지 복장을 좀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장이 운동 복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배웠냐면 물어봐야 되는구나. 돕기 전에 물어봐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잊은 거예요. 지금도 잊었다가 의학군한테 이걸 전달해 주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에게 돌멩이를 목에 묶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여러분들 모습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점점 배워가면서,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싶잖아요. 정말 그 배움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까? 글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면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걸 먼저 익히다 보면 나중에 살리다도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나면 나중에 살리는 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학군이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의학군에게 있는 건 의학군이 겪은 거, 의학군이 살기 위해 살아난 그 의학군의 무언가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학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뭐 도움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도움, 그리고 상처 안 됨, 이런 거를 만약에 그래도 좀 주의 깊게 해보고 싶다 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얻은 열매로 줄 수 있어요. 의학군이 사과나무면 사과로 줄 수 있어요. 의학군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학군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거든요. 한 생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열매는 생명에게 반드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자라나서 사과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과가 생명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다 도움이 되잖아요. 진주, 한 생명의 고통으로 만들어낸 어떤 무언가죠. 물론 뭐 사람의 생명에 도움이 사람의 보석으로 가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보석이라는 가치 말이에요.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돌멩이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뭔가 영원함, 뭔가 변함없음, 뭔가 빛이 뭐 영롱하다든지, 어쨌든 그 자체로 무언가 뭐 고통의 열매인가? 어쨌든 생명이 자기에게서 만들어낸 열매로 주는 것은 거의 100%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러니까 대부분 생명의 열매는 대부분 가장 쉬운 거로는 그 사람이 겪은 경험담이죠. 어떤 경험담? 살기 위한 경험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열렬하게 따라다니는 그 모든 열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뭐랄까 그 사람만의 어떤 무언가의 경험담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살기 위한 경험담인데,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기 위한 경험담들은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담들은, 경험의 열매들, 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의 열매들은 거의 100%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도움이 되고, 상처를 절대 주지 않고 상처를 치유해요. 도움이 되고 상처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의학군이 지금 타인의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씩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좀 걱정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도움이 못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죠. 물론 아비님이 처음 얘기한 것은 기준이 피해주지 않음이 아니라 기준은 살고 살리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자 해서 실패했고 살리고자 해서 실패한 것은 그거는 사과하고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왜? 도움이 주고 못 주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요.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학군이 살기 위해 노력한 열매, 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의 열매, 그것을 맺어서 그걸 주면 거의 100% 도움이 되고 100% 상처를 치유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이 돼요. 왜? 생명이 얻은 열매를 생명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갈무리하고, 그러면 타인의 슬픔이 보인다면 살리려고 애쓰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내가 살지 않은 상태에서 슬픔을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살리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 때까지 전 아무도 신경 안 쓸래요. 글쎄,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 내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슬픔을 가진 사람을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번처럼 안 되더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의학군이 충분히 사과나무인데 사과는커녕 가지 뽑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한 여름 한 4월쯤 아니구나. 나무가 자라는 건 한 오래 걸리니까 가지 뽑기도 바쁜 시점이라 사과는커녕 아마 제대로 돕지도 못할 거예요. 거의 100% 실패를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애썼으면 좋겠어요. 살리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아비님이 여기 앉아서도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뭐 당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비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그 의도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다른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모르는 의도로 들어왔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아비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애썼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당연히 100% 실패하죠. 사과나무 이제 자기 거의 100% 실패해요. 아비님은 300%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온다면 또 애쓰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그런 애쓰는 과정도 해요. 하지만 항상 내가 성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왜? 언젠가 사과나무를 열매 맺는 그날, 사과를 진짜로 열매 맺는 그날 그 친구를 반드시 기억하든지 아니면 그날 진짜로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의학군이 아비님 그 구인 동영상 봤다 그랬죠. 거기에 구인 동영상의 요건 중에 세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비님의 홈페이지에 분명히 쉐어링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그래서 가진 것이 있을 때 그때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로. 실패가 아니게. 그러니까 애쓰고 애쓰고 실패하고 성공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애쓰고 살리려고 애쓰고 실패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살리려고 애쓰고 사과하고 실패하죠.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예외란 없어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요. 반드시 가을이 오고 열매는 맺어져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시기는 사실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인 경우가 많죠. 어느 날 눈 떴는데 사과가 열려 있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렇게 의학군은 살아야 해요. 의학군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무 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도 해치고 살 수가 없죠. 잘 음미하세요.